김성수의 시시각각이 이번 봄 개편을 맞아서 매주 목요일마다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민 건강 플러스 코너인데요. 지난주 첫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 시민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들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이영문 대표이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정신건강관리. 예.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서 좀 중요한 걸 모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신건강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거든요. 신체 건강은 이제 눈에 잘 보이니까 정신 건강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문화적인 요소가 정신 건강 그러면은 정신 건강을 하나의 건강의 측면으로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뭐 정신력이라든지 또 멘탈이 약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신체 건강과 좀 이원화시켜서 좀 다른 개념으로 좀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더 소홀히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정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한 사람의 그 일생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 건강의 문제는 항상 작동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의 어떤 관계가 좋았다든가 좋은 관계와 사랑 속에서 커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이라도 소홀히 되면은 스스로 어떤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혹은 본인은 잘 자랐는데 뜻하지 않게 사회적인 어떤 사고가 생긴다든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세월호와 같은 어떤 큰 사건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재난 같은 걸 닥친다든지 하면은 그거로 인해서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생을 통해서 우리 정신건강의 문제는 신체 건강과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번에 미투 운동을 우리가 지켜보면서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상처를 받은 게 정확하게 제대로 처리가 되거나 혹은 확실하게 치유를 받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게 터져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아픔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런데 뭐 어떤 분은 이게 뭐 10년 전, 20년 전 얘기를 갖다가 아직도 꺼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분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그거는 굉장히 더 2차 가해가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의 상처가 아무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린 시절에 10살 미만, 더 나아가서는 한 3세 미만, 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들은 거의 평생을 가고요. 그렇죠. 성인이 돼서도 예를 들면은 그 성폭행과 같은 이런 씻을 수 없는 아픔은 그 역시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도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아물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죠. 알겠습니다. 자, 정신건강과 관련된 주요 질환들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일단 뭐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제일 아무래도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는 중독 중에서 알코올 중독이 가장 많죠. 알코올 중독. 또 우울증도 굉장히 우울증보다 더 많은 거는 불안증이요. 불안장애. 요즘은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포함해서 공황장애 뭐 이런 걸 포함한 불안장애가 다음이고 그다음에 우울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니코틴 장애 사용자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또 기분 장애 그리고 조현병은 사실은 유병률을 보니까 0.5%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만은 조현병은 한 번 병이 생기면은 평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생기면은 평생을 가기 때문에 평생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만성화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유병률이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수치라든지 그 돌봄을 같이 해야 될 가족의 숫자까지 하시면 결코 적은 병이 아니죠. 사실 이런 질환들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 유병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사회적 원인 아니겠습니까? 뭐 유전적 원인이라든가 뭐 기질적 원인 같은 경우야. 그건 개인적인 것이고요.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사회적 원인 같은 경우는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회적 관리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 굉장히 그 나를 못마땅해 하게 하는 어떤 직장의 분위기라든지 예. 뭐 아주 제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이 집요하게 괴롭힌다든지 예.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회적 요인을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할 수가 없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의 건강 상태, 예. 그 현황은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어느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결코 좋지 않다 하는 수준 정도죠. 그 정도예요? 예,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최소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한번 그 그래픽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예. 지금 보니까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를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세상에 51.7%가 정신적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했지만 나머지 49%가량은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스트레스라고 하는, 아직까지 병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해도 25% 가까이 되고요. 수년간 우울감이 지속됐다. 이거는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15% 정도. 그리고 불안증 14.7%, 또 뭐 생활에 불편을 가져올 정도의 기분 변화도 12.8%, 뭐 기분 장애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뭐 불안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말고 청소년들의 건강 행태를 조사한 것도 그래픽으로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금 청소년의 건강 행태를 봤더니 스트레스 인지율이 무려 43.4%나 됐어요. 우울감 경험률도 34.4%. 이 정도면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확률도 지금 서울에서 20.8%나 됩니다. 그 수면 시간이 현저하게 낮군요. 자, 이런 그 상황인데 정신건강 상태 관련해서 각 자치구별로 또 차이가 있다면서요? 구별로 차이가 저희들 그 건강 격차 모니터링을 하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해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구와 높은 구 간의 차이가 대략 거의 2배 이상 나기도 하죠. 상당하네요.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못 미칩니다만. 지금 뭐 그 그래픽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 서울시 자치구별 고위험 음주율을 봤더니 지금 동대문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고 구로구가 제일 낮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군요. 이걸 뭐 저희들이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조사 시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저희 차이가 컸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데 요즘 이제 크게 한 10년, 20년 단위로 잘라보면은 점점 찾아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중복응답 지금 결과입니다. 보면 가족, 친구, 지인한테 얘기하는 게 48%,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 이 위험하거든요. 27.3%. 저게 실제로 이제 정신건강 문제를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건강의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걸 하나의 멘탈이 약하다든지 정신력이 약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부끄러운 요소로 이걸 치부를 해버리는 그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을 하진 않죠. 지금 정신건강 문제를 왜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시적인 증세다. 놔두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54%나 됩니다. 이런 판단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일회성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일회성으로. 그러나 저것이 계속 반복될 때 이제 정신건강의 문제는 그 어떤 강도도 문제지만은 축적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축적 효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푸는데 아까 우리가 그 정신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이유 보면요. 상담 기관이라든가 전문 의료기관을 불신하는 듯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불신인데 사실은 그게 접근성에서 우리가 꺼려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 편견. 그러면 공공보건에서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가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각 지역마다 그 정신건강센터 등이 다 있는데
그리고 학교에도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비치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담 기관이. 근데 문제는 그걸 찾아갔을 때 갖고 있는 편견 때문입니다. 제가 저 사람이 제가 정신과를 다닌다더라. 정신건강센터에 뭐 정신이 좀 이상하다더라.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하다는 걸 이상한 식으로 자꾸 비유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최근에 동주민센터라든가 뭐 보건소 등에서 좀 그런 부담 없이 좀 서비스를 공공에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신건강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25개 자치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캠페인도 많이 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중화되기에는 좀 부족한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 사후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관리한다거나 우울감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각 자치구에 있는 정신건강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어떤 예방책을 갖다 좀 얘기를 하고 있나요? 거기에서 사실 이게 정신건강을 예방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위험 요소들이 한두 가지로 걸러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인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뭔가 스트레스라든지 힘들다 하는 사인들이 왔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대한 흥미가 잃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 사인들이거든요. 잠을 못 자는 경우를 다 포함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초기에 정신건강 전문의들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편견 없이 좀 찾아가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일단은 거죠. 편견을 넘어서는 게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김정수 선생님도 잠이 안 오신다. 그러시면 즉각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빨리빨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는 너무 잘 자서 머리만 대면 잠을 잘 주무시고 잘 드시는 분들은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이영문 대표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